이번에는 사진 판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진 판독은 앞에서도 용어에 대한 강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진 판독을 우리가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요? interpretation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interpretation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번역이 돼버려요. 또는 통역이라고 번역합니다. 예, 각기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특수 단어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역시 사진 판독에 대한 용어도 잘 기억해 두세요. interpretation. 그리고 이 사진 판독은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예. 일단 판독 하나 가지고 기술사라든지 행정고시 기술직에서는 단답형 서술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기사시험에서도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진 판독은 반드시 사진 판독의 주요소와 보조 요소도 구분하고 주요소의 종류, 보조 요소의 종류, 또 사진 판독의 활용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정확히 잡고 있어야 돼요. 요거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요거 기억하시고 우리 전진해 보죠. 자, 요 사진 판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9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 판독은 뭐예요? 사진에서 얻은 각종 대상물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상에 표현된 여러 대상물들의 정보를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해석해내는 기술이 바로 사진 판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판독을 통해서 대상물을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피사체나 아니면 지표면의 형상, 그리고 지질, 식생, 토양 여기에 관련된 연구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판독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는데 주요소와 보조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주요소는 다른 말로 기본 요소라고도 하고 보조 요소는 부가 요소라고도 하죠. 그러면 요 사진 판독의 요소에 대한 얘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사진 판독의 주 요소에 대한 얘기네요. 이 주 요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색조, 모양, 질감, 형상, 크기, 음영. 아예 나처럼 노래를 부르듯이 외버리세요. 색조, 모양, 질감, 형상, 크기, 음영.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색조, 모양, 질감, 형상, 크기, 음영. 예, 요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색조, 모양, 질감, 형상, 크기, 음영. 그쵸? 자, 요 색조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색깔이에요. 톤, 컬러라고 표현한 건데요. 보죠. 피사체가 갖는 빛의 반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일 때는 우리가 10개에서 15단계까지 맨 눈으로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컬러인 경우는 더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수목의 종류 이런 거를 판독하는 게 보통 색조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독을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 패턴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피사체의 배열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 즉 판독해내는 거를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진상에서 볼 수 있는 식생 또는 지형 또는 지표상의 색깔 요걸로 판독을 하죠. 그 다음엔 질감이 있네요. 텍스처. 자, 텍스처 하면 감이 오죠. 예, 거친 거, 매끄러운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텍스처. 그래서 색조, 형상, 크기, 음영 이러한 여러 요소가 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으로 구성된 조밀함, 거칠음, 세밀함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목이나 식물의 잎 같은 것을 판독하는 요소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형상이네요. 생긴 거, shape. 그래서 목표물의 구성, 대상물의 구성이라든지 또는 배치,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요. 어느 피사체가 갖는 입체적이나 평면적인 크기, 넓이, 길이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영, 요건 섀도우, 그림자죠. 예, 판독을 할 때 빛의 방향과 요거와 촬영했을 때의 빛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입체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판독의 남은 보조 요소 두 가지, 요게 과고감과 상호 위치 관계였죠. 요 과고감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다뤘습니다. 예, 입체를 얘기할 때 과고감을 다뤘고 기선 고도비를 따졌고요. 그 다음에 시차와 시차차로 연결시킨 게 바로 이 과고감이었죠. 자, 이 과고감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표면을 과장되게 기복을, 즉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고감을 많이 주게 되면 평탄한 지역에서는 지형 판독에 도움이 되지만
경사가 실제보다 급하게 보이기 때문에 산악지역이다 그러면 이 과거함을 줬을 때 모두 금강산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요소가 아니고 보조요소로 사용된 거고요. 또 하나, 이 과거감 하면 그놈 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연관 꼭 시켜야 됩니다. 기선, 고도비, 기선과 고도에 대한 비율. 그래서 우리가 항공사진은 과거감이 있지만 인공위성 사진은 과거감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비행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기선, 고도비, 고도에 대한 기선의 비율이죠. 고도를 분모로 보냈을 때 기선을 분자로 보낸 비율이죠. 요 기선, 고도비도 반드시 같이 기억해둬야 돼요. 연결되는 게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조 요소가 상호 위치 관계네요. 로케이션. 어떤 사진에 나타난 상이 주위의 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서로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우리가 판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감과 vertical exaggeration하고 상호 위치 관계, location, 요 두 가지, 요거는 같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판독을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기술사 시험이에요. 그러면 1번 사진 판독에 정의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사진 판독에 순서가 들어가야겠네요. 촬영 계획, 그 다음에 촬영과 사진 작성, 판독 기준, 그 다음에 판독 실시, 그 다음에 현지 조사, 그 다음에 재판독 및 결과 정리,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갈 게 사진 판독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작은 1번 사진 판독의 주요소, 그 다음에 색조 모양 질감 형상 크기 음영, 그쵸? 그 다음에 작은 2번 사진 판독의 보조 요소, 그래서 과거감과 상호 위치 관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들어갈 게 사진 판독의 특징, 요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진 판독에는 어떤 사진이 활용된다, 사진 판독의 활용, 요거까지 집어넣어주면 우리 10점짜리 단답 논술로는 아주 알차게 답안지가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사진 판독 순서를 한번 따져보죠. 맨 먼저 이것도 역시 계획부터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의 축척을 결정합니다. 또 사진의 종류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인건비하고 모든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촬영 일시, 그 다음에 촬영 범위, 어디까지를 촬영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렌즈를 골라서 촬영할 건지 먼저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요거를 판독하기 이전에 사진 판독에 대한 기준을 작성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판독을 해서 요건 어떻게 활용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독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판독 요소들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판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광역 판독을 먼저 하고요.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또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적인 판독을 통해서 정확한 판독이 되도록 우리가 실시를 하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독 결과를 확인하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현지 지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판독을 하고 결과를 정리하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한 현지 조사나 지리조사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재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판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사진 판독의 특징에 대한 얘기네요. 장점과 단점입니다. 먼저 장점부터 보죠. 사진 판독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독을 통해서 대상 지역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난접근 지역이죠. 이러한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판독을 해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요, 상대적인 판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판별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값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색조나 모양, 입체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아예 우리가 판독을 못하죠.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위성 영상을 다룰 때 거기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라고 있습니다. 뭐를 할 때 이런 감독 분류, 무감독 분류를 구분하냐면, 우리가 토지 피복에 대한 분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래, 여기는 진흙, 여기는 자갈,
이런 식으로 땅 껍데기에 따라서, 즉 땅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 즉 토지 피복이죠. 요런 거를 할 때가 있는데 요것과 사진 판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껍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성분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피복 분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를 하죠. 어떻게 보면 사진 측량의 판독하고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감독 분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지켜 앉아가지고 딱딱딱딱 골라내는 거죠. 아무래도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또 무감독 분류는 사람이 직접 분류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런 모든 피복을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럴 때 이 토지 피복 분류와 그다음에 사진 판독, 요거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우리 원격 탐측에서 그 토지의 피복 또 영상의 처리,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엮여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요런 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의 유기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결되는 부분들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해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자, 판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진 판독에 사용되는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펜크로매틱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이죠. 예, 요건 어떤 성질이 있어요? 가시광선의 흑백으로 대상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펜크로매틱 사진은 형태를 판독 요소로 하고요. 지질이나 식물 등을 분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적외선 사진이 있네요. 이 적외선 사진은 근적외선으로 흑백으로 대상물을 표현하죠. 그리고 주로 식물과 물을 판독하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 사진이 있네요. 예, 요거는 가시광의 천연색으로, 즉 칼라로 대상물을 표현하죠. 그래서 색깔을 판독 요소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 컬러 사진이 있군요. 예, 요거는 가시광의 일부, 그 다음에 근적외선의 색, 요거로 대상물을 표현하는 거고 식물의 종류와 활력을 판독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중파장대 사진이 있네요. 다중파장, 요게 무슨 말이에요? 멀티 스펙트럴. 아하, 스펙트럼이 여러 개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멀티 밴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다중파장대. 그러니까 하나의 파장대로만 촬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격 탐측에서 활용하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하나만 싣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센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러한 센서, 즉 카메라를 하나만 싣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센서를 싣고 올라갑니다. 그 중에 어떤 센서, 즉 어떤 카메라는 흑백으로만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어떤 센서는 칼라 중에서 레드, 빨간색 파장으로만 사진을 찍습니다. 아, 파장, 그쵸? 스펙트럼, 빨간색 스펙트럼이에요. 또 어떤 카메라는 녹색 스펙트럼으로 사진을 찍어요. 또 어떤 카메라는 파랑 스펙트럼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위성들은 옐로 파장대로 찍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카메라는 적외선, 요거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동시에 빵! 하고 하나의 대상물을 찍죠. 그럼 우리가 한꺼번에 이 임의의 대상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사진을 얻어냅니다. 흑백으로도 얻어내고 칼라의 녹색으로도 얻어내고 빨강, 파랑, 적외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얻어내죠. 요거를 우리가 필요한 조합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를 서로 섞거나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다중파장대 사진이에요. 요 다중파장대 멀티스펙트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사진에서는 많이 활용하지 않고 인공위성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사진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가시광과 근적외선을 대역별로, 즉 스펙트럼별로, 다른 말로 밴드별로 동시에 촬영한 각각의 흑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용하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식물의 판독에도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적조 현상이나 이러한 데 분석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멀티스펙트럴, 즉 다중 파장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열 영상이 있네요. 요건 어떤 성질을 가져요? 지표 온도의 흑백상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를 감지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독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어요. 이제 사진 측량은 점점 막바지를 향해서 가속도를 붙고 가열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진 판독이었어요.